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김정은의 연금술 석탄을 석유로 바꾸겠다 제2의 비난론 탄소화나 공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채널에서 다루었던 비난론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보죠. 1939년 나일론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에서 합성섬유 개발 열풍이 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일본과 조선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았기에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폴리비닐 알콜로 합성섬유를 만들려고 했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리승기 박사와 사쿠라다 이치로, 카와카미 히로시는 비난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시간은 흘러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전쟁 직후 리승기 박사는 북한 산업성 부상 리종옥의 설득으로 제자들까지 데리고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발명하고 생산하는 것,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김일성은 전폭적으로 비난론을 밀었습니다. 면을 포함해 모든 천을 비난론으로 대체하려고 했죠. 하지만 비난론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생산성과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나일론이나 니트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실제로 서울대 교수였다가 월북한 려경구 박사는 비난론에 반대하다가 귀족적인 섬유를 지지했다고 사상 검토까지 당했고요.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비난론의 결과는 망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거의 참사죠. 비난론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독재자가 자기는 좋다고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역사에서 그것도 몇백 년 전도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이런 참사가 났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비슷한 일을 또 벌였죠. 오늘의 주제인 탄소화나 공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탄소화나 공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면 차라리 비난론이 선녀로 보이실 테죠. 2016년 북한의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창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확고부동 자립, 사활적인 문제, 김정은이 직접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사실상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실제로 탄소화나 화학공업은 핵과 미사일같이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챙긴 프로젝트죠. 2017년 순천 탄소화나 화학공업 공장의 착공식이 거행되자 북한 언론들은 일제히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탄소화나 공업 창설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보도했죠. 1.6km에 이르는 군의 도로와 지하 관로망 37개의 기둥이 세워진 거대한 저장고에다 100명에 이르는 연구진까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100명도 그냥 연구진이 아니라 북한 최고의 지성들을 모은 것이죠.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의 박사급 연구원들과 북한과학기술의 총합체인 국가과학원 소속의 엘리트 과학자들입니다. 최고 존업의 과업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럼 도대체 탄소화나 공업이 뭐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라는 말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이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원유는 400만 배럴, 정유 제품은 50만 배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하루 평균 약 300만 배럴을 사용하죠. 북한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석유가 부족한데 수입까지 막혀버리니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기를 보면 왜 김정은이 2016년에 탄소화나 공업을 발표했는지도 알 수 있죠. 2016년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시기이거든요. 2017년에 2397호 대북제재 결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었죠. 물론 기사나 뉴스에서 몇 번 보셨을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몰래 석유를 밀수처럼 사오기는 합니다. 밀수처럼이 아니라 사실상 밀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석유를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석유는 없지만 북한도 많은 게 있죠. 석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석탄은 많은데 석유가 없으니 석탄을 석유로 만들자였죠. 어차피 석유도 탄소 덩어리고 석탄도 탄소 덩어리니 석탄을 분해해서 수소를 넣고 버무리면 석유가 되는 거 아니냐죠. 연금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석탄을 태우면 연기만 나지만 가스화를 시키면 다르죠.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석탄에 산소와 증기를 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합성가스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탄소가 하나죠. 그래서 탄소 하나 공업입니다. 이 가스를 촉매와 반응시키면 메탄올이 만들어지죠.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성가스를 액화시켜 만든 메탄올을 어떻게 잘하면 가솔린, 디젤유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촉매입니다. 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촉매의 성능에 따라 생산 효율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이론적으로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사용한 국가가 있냐? 있습니다. 독일이죠. 애초에 이게 독일
독일에서 발명된 방법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가 부족했던 독일에서 화학자 프리드리히 베르기우스가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죠. 이걸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고요. 연간 10만 톤 규모의 합성 석유 공장이 독일에 건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 전체 유류 사용의 57%, 항공용 가솔린의 95%가 합성 석유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이걸 안 하냐? 돈이 안 되니까요. 포스코도 이 사업 하려다 말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돈이 안 되어서죠. 한마디로 원유를 사와서 정제하는 게 더 쌉니다. 그냥 정제유를 사는 것도 석탄에서 석유 뽑아내는 것보다 더 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 상황이 좀 괜찮아야 하죠. 돈이 된다고 석유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쳐도 앞서 말했듯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고효율의 촉매 기술이 있어야 하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설비 투자도 대규모로 들어가야 하고 이걸 실행할 기술 인력도 질은 물론 숫자도 꽤 있어야 하죠. 근데 북한은 이게 다 안 된다기보다는 힘듭니다. 그래도 김정은이 직접 미는 프로젝트니 다른 곳에는 몰라도 탄소화나 공업만큼은 전력도 설비 투자도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기술 인력이야 어떻게 한다고 쳐도 가장 문제는 촉매 기술이 없다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했듯 북한 최고의 지성들을 모은 것이죠. 교육이든 경제든 국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기가 힘든 사업인데 북한은 악으로 깡으로 끌어 모아서 갖다 박았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뭐 김정은이 한다니까 해야죠. 이미 삽을 떴는데 멈출 수야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애초에 경제성을 따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재가 심해지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탄소화나 공업은 생존의 문제이자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었죠. 또 비난론의 사례처럼 비싸도 비효율적이어도 세계가 외면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승리라고 믿는 국가니까요. 김정은은 탄소화나 공업에 국가적 역량을 말 그대로 총동원했습니다. 순천화학공장을 보배공장이라고 말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죠. 동시에 북한식 속도전도 펼쳤습니다. 100명의 연구진은 이 사이 김정은의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세계적 수준의 탄소화나 촉매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수행했고요. 겉으로는 진전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건설 역량을 집중하여 공사를 다그치고 있다는 보도와 2018년에는 산소 분리기를 조립했다. 메탄올 저장 탱크 설치가 80%를 돌파했다. 뭐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난리 부르스였죠. 하지만 가장 핵심인 촉매와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소식도 뜸해지기 시작했죠. 2020년 1월에 열린 제8차 당대회까지 와서도 자신만만했던 공장 준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5년 계획이 대부분 미달이라며 갈궜고요. 한 번 더 공개적으로 갈궜으니 뭐라도 나와야 하는데 탄소화나 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뜸해지는 걸 넘어 안 나오기 시작했죠. 뭐지 프로젝트가 망한 건가라는 생각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이제는 갈구는 걸 넘어서 과학자들의 자아 비판 무대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자아 비판은 말 그대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입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내 진짜 목 날아가는 거죠. 은유가 아니라 진짜 죽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시켜놓고 시간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관련 기술에 대한 이전 연구도 없는데 제로 베이스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가 본심이겠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못난 탓입니다. 오늘부터는 잠도 안 자고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이게 2024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결과가 나왔죠. 2025년 3월 탄소화나 화학공업 기시에 있던 100여 명의 북한 지성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반대였죠.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공장 준공도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핵처럼 몇십 년 매달리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북한에게는 이 긴 시간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석유도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그럼 북한은 핵도 개발했는데 이미 예전에 상용화된 적도 있는 기술을 왜 성공시키지 못한 걸까요? 앞서 나온 핵심인 촉매가 몇 년 개발한다고 짜잔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글에 검색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나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도 독자적으로 액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제로 베이스도 아니고 다른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했는데도 말이죠. 북한은 자체적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 개발을 하라고 했으니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다 설비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름 신경 쓴다고 썼지만 형편없었죠. 정밀 분석 장비 이런 첨단 장비 문제도 아니고 파이프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석탄의 가스와 공정은 고압은 물론 10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반응기와 파이프, 밸브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북한은 없습니다. 대북 제재로 수입도 못하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특수 합금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강철
탱처를 사용했죠. 파이프는 못 버티고 터졌고요. 기술은 그렇다 쳐도 왜 공장 준공조차도 하지 못한 걸까요? 날림이든 뭐든 짓는 속도 하나는 기똥찬 게 북한인데 말이죠. 중간 시험 과정 없이 파일럿 플랜터 없이 바로 공장을 건설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촉매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장부터 짓다 보니 하다가 설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공정 배관, 반응기 설계, 공장 배치를 계속 바꾸니 완공이 안 된 겁니다. 탄소화나 공업의 실패는 북한의 대외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죠. 자력갱생으로 에너지를 해결하겠다는 꿈이 부서졌으니 어디든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러시아죠.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진 이유가 석유가 가장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가장 크지 않다고 해도 석유를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와 무기를, 러시아는 북한의 석유를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왜 탄소화나 공업이 제2의 비난론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비난론보다 더 참사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국제적으로 외면당한 것을 경제성이 없는 걸 이념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같죠. 그래도 비난론은 생산에 성공이라도 했는데 탄소화나 공업은 성공 근처도 가지 못하고 끝났고요. 진짜 문제는 이게 북한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런 사례가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탄소화나 공업은 워낙 대규모로 밀어붙였다 보니 위성사진에도 다 찍히고 해서 알려진 거고, 망해버린 소규모 프로젝트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일정을 실패하고 제가 잘못해서입니다라고 자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도 말이죠. 석탄을 석유로 바꾸겠다 제2의 비난론 탄소화나 공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